그분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지만 제 눈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표현했듯이 이익의 친구만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힘에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수라고 이렇게 본인이 간주되면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있는 거지. 그중에 진짜 여러분들 보수주의자가 몇 사람이 있을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한국 사회 전체가 이익의 친구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익의 친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일면 톱의 중앙에 컨서버티브란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 보수주의 인물은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냥 버려진 이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레오날드 리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에 특정인의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다룬 겁니다. 뭐 제가 미국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그지? 야, 이렇게 컨서버티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분이 내가 잘 모르는 인물이지만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모양이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했던 분인데 두 사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가 이제 헤어졌지만 그래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수주의자를 그렇게 극찬하는 경우가 This conservative is doing just fine.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호기심이지 않습니까? 호기심. 방송 준비에 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This conservative 레오날드 리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양반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을 10억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레오날드 리오는 1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할리우드의 영상물을 백업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10억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럼 누가 기부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네. 공 박사님 왜 에휴 공짜를 빈 공짜를 쓰면 어떡해요. 맥이누님 내가 방송을 안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꼭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방송에서 뭐 해요 지금. 다 끝난 게임을. 그리고 방송 들으면서 좀 이렇게 사람이 정중해야지 빈 공짜를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편안하게 공급을 받다 보면은 그냥 권리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그 못된 습관인 겁니다. 내가 부정선거를 허구한 날려면 10년 20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저 사람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딱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뭘 뜻하는 줄 알겠죠. 내가 정리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리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방송 중지하지 않도록 예를 차려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뭘 하겠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는데. 이 얼마나 지금 신기한 겁니까? 미국의 보수주의자가 여러분들 10억 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수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름 지지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 좀 잘 보라고요. 울고불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낭만의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전쟁터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죠. 누구냐. 레오날드 리오가. 레오날드 리오는 미국 보수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정치적 활동과 조직 운영에 관여 엄청난 인물 같네요. 미국 보수주의 연합 같은 보수주의 단체를 만들고 운영해서 보수주의 운동을 강화한 사람이고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온이라는 그런 보수주의 운동체를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문화전쟁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레오날드 안토니오 리오 1965년생은 미국의 변호사이고 비즈니스맨이고 그리고 보수주의인 법률 활동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페들리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보수주의 단체의 회장을 지냈고 그는 미국에서 보수주의 법관인 존 라버츠, 사무엘 엘리토, 네일 고치 같은 사람들을 인준받는 것을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네요. 그죠? 여러분 그냥 뭐 김문수가 어떻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 이 좀 공부합시다. 공부. 무식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 말씀하셨네요. 국민 수준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배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노력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냐.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레오날드 리오라는 65년생이 보수주의 단체도 이런 만들지만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미국에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한국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 투자도 안 하니까 사상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 노력을 안 하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아니고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레오날드 리오 뉴욕의 놀스포트 출신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 보수주의 연합의 체어맨 페들리스트 소사이어티의 부회장 공화당적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미국의 보수주의 연합이라는 단체도 있고 페달리스트 여러분들 소사이어티라는 데 있는데 여러분들 핵심이 The Power of Idea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의 보수 진영은 상당 기간 동안 회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도 장악당했지만 생각이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생각 전쟁에 진 겁니다. 생각 전쟁에. The power of idea. 번영을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각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고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한 겁니다. 그죠? 생각이 부유해야 부유한 생각을 보수주의 이념이라고 보면은 그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수주의 이념에 생각에 투자를 해 놓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오바마나 이런 정권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살아남았던 경우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시장이나 사상전쟁에 투자를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학교 이름 젊은 사람들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은 그냥 지배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사상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기사의 이 보수주의자는 트럼프에게 버림받은 후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보수주의 활동가 레오날드 리오가 트럼프와의 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 영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헐리우드가 워낙 여러분들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영향이 여러분들 많으니까 우파 진영에서 여러분들 스포트를 해가지고 우파 이념을 여러분들 담은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 겁니다. 미국이 뭐 문제가 많다. 어느 나라든 문제가 많죠. 사회적인 문제는. 그리고 이민국가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키려는 게 왜 사상을 지켜야 이러면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보수주의자 레오날드 리오는 자신이 추천한 대법관들이 트럼프와 길을 달리하며 트럼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날드 리오는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말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뭡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관계없이 소신껏 영화를 지지하고 영화를 여러분들 후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규합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미국에. 미국의 것만 보면 안 되고 사상전쟁에서 못 이기면은 패배하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진영 사람들이 좋은 시절에도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름 당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 갈지. 내가 딱 이름 정리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리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혼잡한 틈에 여기 보시죠. 레오날드 리오의 자금과 목표. 레오날드 리오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2021년 시카고에 우파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업가로부터 무려 16억 달러를 기부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6억 달러를 쓰고 10억 달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리우드를 지배하고 있는 DI 다양성과 진보적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보수적 가치를 체화한 영화 제작에 10억 달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레오날드 리오는 교육 미디어 기업 환경에서 오코이즘 진보적 이념과 일반적인 저널리즘을 비판하면서 이런 진보적 가격을 배격하는 보수적인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 지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뭘 하는 거 아니까 The Power of Idea 이념의 힘 시대 정신의 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엘리트들이. 여러분들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주의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전부 다 내 눈에는 이익의 친구입니다. 이익의 친구. 이익이 되면 저쪽 붙었다 이쪽 붙었다 할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내가 남은 내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그런 여러분들 잡탕들하고 섞여가 여러분들 싸우면서 지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5년 투자했으면 됐죠. 이나 충분한 겁니다. 5년 투자했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보시죠. 그는 사업가들로부터 기부받은 16억 달러를 이용해서 할리우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영화 제작 투자 기업 활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도 평등성 여러분들 운동 DI 운동 같은 걸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그 기업을 추적하고 고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비영리 단체 여러분들 후원을 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고생할 겁니다. 고생하죠. 고생 엄청 하겠죠. 세상에 귀한 것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귀한 것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자기를 여러분 보수라고 간주해 가지고 이득을 본 정치인들과 기타 사람들이 무슨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미국은 이런 지적 전통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입니다. 사업가 16억 달러 여러분들 기부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좌편향 사회로 가지 않도록 이런 사회인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지만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16억 달러 여러분들 돈을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사법부를 바꾸고 미국의 영화계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리오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 동안 대법관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고 닐 고서치 대법관, 블렛 캐버너 대법관, 에이미 코니 벨럿 대법관 등 보수 대법관 지명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별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선택하면서 이 사람들을 추천했던 이 레오날드 리오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레오날드 리오는 기존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 변화 그러니까 대법원의 보수화 그리고 문화 전쟁에서의 보수주의 승리 할리우드에서 보수적 성향의 영화 스튜디오를 지원하거나 설립해서 진보적 내러티브를 차단하고 보수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래서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런 것을 가치를 아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런 진보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 인물을 이렇게 이런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이런 소개하는 겁니다.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상을 못 지키면은 그냥 집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영화를 지지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거.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라는 그런 아마 아마존에서 서비스가 되는 모양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예화인 데이비드 왕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라는 그런 다윗 하우스 오브 다윗이라는 그런 영화를 아마 지지했는 모양이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레오날드 리오의 네트워크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과거 영화인 그리스도의 순환과 흡연에 감사드립니다는 주목을 받았지만 할리우드를 변화시키는 큰 도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오날드 리오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과 영화 스튜디오에 투자하면서 수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보수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6억 달러를 사업가가 여러분 기부를 한 겁니다. 미국 사회가 좌편향으로 가지 않는데 16억 달러를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기업을 감시하는 겁니다. 기업이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이런 피력하지 않도록 여기 보시면은
레오날드 리오는 기업 행동을 바꾸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레오날드 리오와 많은 공화당원들에게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흑인 생명도 소중한다는 블랙 라이프 매터스 운동 이후에 진보주의 물결은 기업들이 다양성 운동과 환경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문제가 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기업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레오날드 리오 씨는 그런 비영리 단체를 지지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진보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강하게 지니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색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고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 자금도 지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리포터처럼 기업들을 감시하는 그렇게 기업들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지나치게 진보적인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집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다윗은 집은 공개 이후에 첫 2주 반 만에 2200만 명 이상의 스트림 서비스를 받았는데 아마존은 현재 제작 중인 다윗의 집의 두 번째 시즌에 청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그런 성경의 여러분들 스토리를 가지고 보수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그런 영화나 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하고 결별하게 된 거는 레오날드 리오가 대법원의 보수화의 적임자들을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대법원의 보수화가 됐는데 2020년도 10월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 결별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보수 진영의 위기인 거죠. 한국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소위 보수적인 그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체화되기 힘든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원형은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북조선이 아주 가깝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점이나 약점을 알고 그동안 이제 보수 체제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런 거 다 방치해버린 거죠. 들풀에 여러분들 개간을 하지 않고 손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꽃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척박한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되새기는데 엄청나게 세월이 오래 걸릴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세상은 지금 사상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좌파 진영 사람들이 다 집권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는데 오늘 벌써 보수 대법관 30명 늘리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 마시오 할 겁니까. 세상에 다 여러분들 기회란 것이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오늘 여기 보셨던 이 레오날드 리오 씨 여기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한 기업가에게 16억 달러를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할리우드의 좌편향 성향에 맞서 가지고 영화 스튜디오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대단한 겁니까 이게 아마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라는 그런 역할인 모양입니다. 미첼 이스칸드라는 사람이 아마 주인공인 모양인데 영화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미국의 이 보수 진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문화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레오날드 리오 씨가 모집한 돈이 1850억 달러입니다. 기부를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억 불에 7억 불 정도를 기부를 받은 겁니다. 2020년 딱 한 해에 바레세이드라는 그런 사업가로부터 16억 달러 2192억 원을 이런 기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힘인 겁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케이토 연구소, 미국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미국 기업연구소 그런 수많은 조직들 전부 다 이렇게 기부로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보수가 뭔지 수보가 뭔지를 전혀 여러분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들 소중한 걸 모르니까 남들이 여러분들 옷을 입혀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모양이 내가 여러분들 그동안 만끼겠죠. 70년 80년 동안 아무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죠. 보수주의 활동가에게 이런 이만한 돈이 이런 몰린 겁니다. 영화를 여러분들 스포트한 겁니다. 영화를. 다윗의 집은 이 영화는 다윗의 신앙 여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영 데이비드라는 5부작 시리즈가 공개가 되는데 아마 일부가 아마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러면 상당한 돈을 투입한 겁니다. 레오날드 리오는 2021년도 억만장자 발레세이드로부터 16억 달러를 기부받아 가지고 마블 프리덤 트러스트를 통해 보수적인 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보수적 가치를 옹호하는 의도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돈을 댄 사람이 바로 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바레세이드 러시아계 미국인입니다. 공화당원입니다. 1932년생 16억 불을 준 겁니다. 돈을. 엄청난 거죠. 시카고 대학을 나온 겁니다. 시카고 대학을. 미국에서 여러분들 명문대학 가운데 우파 색채가 가장 강한 보수적 색채가 가장 강한 여러분 학교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 미국 중부에. 동부에 뭐 하버드, 예일, 브라운드는 거의 프린스톤 전부가 뭡니까? 좌편향 성향이 강하고. 본인이 뭐죠? 본인이 여러분들 소망하는 사회를 구성하기 16억 달러를 지금 젊은 사람에게 준 겁니다. 한 90세 정도 되셨겠죠. 92세네요. 92세. 65세 젊은이죠. 65세니까. 60세 지금 60세 정도 됐을 겁니다. 레오날드 리오한테 돈을 줘가지고 러시아계 미국인이고 시카고에서 활동을 했네요. 세이드는 16억 불을 마블 프리덤 트러스트에 이런 지분을 전부 다 이동했고 마블 프리덤 트러스트가 갖고 있던 지분이 팔리면서 이런데 16억 달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트리포리트라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100% 정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아일리시 전력회사인 이턴에 16억 5천만 불에 팔렸네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수주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네요. 결혼을 2번 하신 것 같은데 자식이 없네요. 여기 제가 눈길을 확 끄는 것이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시카고 대학이 가장 보수주의 색채가 강한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가장 빡세게 시키는 학교 가운데 하나고 바레세이드. 참 대단한 나라네요. 미국 시카고 출신의
기업가이자 억만장자, 정치적 기부가 보수적 산과 자유지상주의 단체에 거액을 기부해왔다. 자유지상주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거구라고 부르죠. 엄청나게 무식한 나라인 겁니다. 기자들이 거구라는 것을 뭘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공부들을 안 하니까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상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상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된 사상을 채택하게 되면 그냥 가난으로 직통으로 간다는 걸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 고생한 겁니다. 그런 무식한 여러분들 지적 분위기 속에서 (2020년 4월에) 설립된 마블 프리덤 트러스트라는 비영리 단체에 본인이 갖고 있던 트리플리터의 지분 100%를 기부했고, 이것이 팔리면서 영화를 지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기부였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일단 사법 시스템이 보수화돼야 된다. 레오날드 리오는 연방주의자 협회의 공동회장으로서, 뭐 연방주의자 협회라고 이렇게 보지만 주로 페들리스트 소사이어티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적인 대법가인 닐 고서치, 블렛 캐버는 에이미 코닛 벨렛 지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레오날드 바레세이드는 레오날드 리오가 사법부를 보수적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레오날드 리오가 가진 사법부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보수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판단해 가지고 돈을 준 겁니다. 레오날드 리오는 5억 8천만 달러를 들여 가지고 미국 대법부의 사법부를 보수화하는 데인 겁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유지상주의, 아마 하버드 대학의 학부에서 받았던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버드가 아닌 시카고 대학 학부에서 받은 그런 사상적 토대, 본인의 타고난 여러분들 사상적 그런 기초,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야,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나쁜 놈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본인이 모은 재산을 하고 투자한 것이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여러 대가가 큰 기여를 했겠죠. 사상적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데. 리오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교육, 미디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보수적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레오날드 리오는 조지 소로스 같은 좌파 자선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수운동에 영향력을 키우는 의도를 밝혔고, 그거를 이 93세나 되는 바레 세이드라는 사람이 높게 평가해서 젊은 사람이 돈을 준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이 그렇게 생겼고, 뭐 케이토 연구소, 미국 기업 연구소, 뭐 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 만들게 된 겁니다. 사상이 공짜가 아닙니다. 사상이 공짜라고 생각했고 무임승차만 하고 다 여러분들 그냥 들풀처럼 저런 마음대로 자라가지고 나라에 40대 50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틀어지게 된 거죠. 시대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냥 뭐 나라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 아주 척박한 지적 토대를 갖고 있는 나라죠. 집단주의 문화가 성행하고 연고주의가 성행하고 국가주의 정신이 굉장히 지배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개인주의가 꽃을 피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지적 전통도 거의 척박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노울스 교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인류 역사 전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인류 역사 이름 전편에서 그것을 24시간 시간에 비유하게 되면은 23시간 57분 정도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니까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통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한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가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익명의 인물들이 시장의 가격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전문적인 그런 제품이나 기능을 사고 파는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인류 전체의 역사 24시간 가운데 3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교육받지 않는 그런 상태, 제대로 된 교육받지 않는 상태는 자연스럽게 좌파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40대 50대도 또 그런 겁니다. 한국의 이런 교실 문화를 미뤄보게 되면은 개인이 특별한 이런 각성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좌파적 사고방식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시간 57분이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으로 밥을 먹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유전자뿐만 아니고 문화적 유전자의 거의 대부분이 좌파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왜 이런 열광하는 거 하니까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은 개인의 자각을 그렇게 도와주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40대 50대인 겁니다. 그럼 3분 정도 개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경험하냐. 첫 번째는 자기가 공부를 하든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긴이 이런 사람이라면 책을 읽고 본인이 좀 깨우치게 노력하든지 그건 안 하죠 대부분.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아보면서 뭡니까 본인이 자유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든지. 두 가지가 이런 거 저런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회공학적으로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냥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새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고방식이 거의 사회공학적 사고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직접 만나서 뭐 대화는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좌파적 사고방식이 압도적인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그 선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쪼갠 이유가 뭐냐. 인간이 본능을 못 벗어나 인간은 완장만 차면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줄을 50개를 쪼개가 이러면 다 어느 사람이 등장하든지 간에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 건국 선조들이 엄청났던 거죠. 후손들한테 준 가장 큰 이런 선물인 겁니다. 그럼 지금의 여러분들 레오날드 리오시처럼 보수주의 운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인간의 본능이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케이토 재단, AI 재단 그렇게 수없이 많이 뭡니까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20세기 100년의 역사인 겁니다. 그 역사를 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시대 정신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레오날드 리오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혼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고 이런데 이런 사상적인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은 혼의 세계와 관련된 거죠.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고 육은 이제 육체와 관련되는 거니까 뭐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투자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게으르면은 지적으로 게으르면은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밥은 떠먹여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아는 것은 떠먹여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책임이 많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기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들의 작품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이런 버릴 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좀 고되기도 하지만 참 제 자신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이렇게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화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천재의 작품을 보면서도 엄청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천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 주도로 가면 왜 안 되는지 관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들 1958년에 여러분들 만들어진 붉은색 이게 휴스턴 가까운 데 여러분들 본부를 두고 있는 나사 닐 암스트롱의 달 탐사를 주도했던 미 항공우주국의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이나 2030년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푸른색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푸른색이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의 매출 규모입니다. 이게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인 겁니다. 이게 소련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게 미국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혁신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관이 주도하는 경제로 가게 되면은 그냥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의 영역이 커지게 되면 그냥 뭐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간단한 도표 하나 그래프 하나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자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신화를 창조했는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의 수익이 내년도에 미 항공우주국의 전체 예산을 추월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차이가 있죠. 예산 받아 쓰는 조직하고 스스로 돈을 만드는 조직이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통제하고 더 많은 기회를 민간에게 제공하고 민간의 이름들
이 역동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그냥 이 그래프 하나로 전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그래프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958년에 미 항공우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스페이스X가 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조직이고 미국 연방정부가 2023년마다 90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한쪽은 성장하는 조직이고 한쪽은 그냥 유지하는 조직인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 항공우주국 예산이 110억 불, 스페이스X의 매출이 155억 불, 15조 원 정도 파네요. 스페이스X가 나사 미국 항공우주원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외다. 내가 하면 다르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 중심으로 가면 그냥 다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관 중심으로 가게 되면. 예산 가지고 이러면 살면은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2023년에 스페이스X의 매출이 90억 달러, 2024년에 130억 달러, 2025년에 155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여러분들 주 수입이 한 80% 정도가 이제 가입자에게서 나오죠. 가입자가 몇 명이냐. 전 세계 가입자가 스페이스X가 2021년에 6만 명이었는데 2025년 3월 달에 540만 명입니다. 여러분 증가 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달에 760만 명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만 2025년도에 12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이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명의 혜택을 받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들 생각이 별로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는 거고, 민간이 활성화돼야 사는 겁니다. 전부가 다. 스페이스X가 여러분 현재 어느 수준인가 하니까 적에도 이름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수가 7,578개, 월 평균 위성수가 250개씩 늘어납니다. 올해 5월 20일까지 42번 스타링크 로켓을 발사했고 1029개 위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최대 적궤도에 42,000개 위성을 배치하는 것을 하고 현재 5배를 더 늘리는 겁니다. 글로벌 인터넷 커버리지를 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2025년은 170회 추가 위성 발사가 계획이 돼 있고, 그런 문제는 170회면 하루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쏘네요. 3,000개 내외 위성이 추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급증한 겁니다. 2022년에 60만에서 100만 명, 2023년에 100만 명이 230만 명, 2024년에 230만에서 460만 명. 스페이스 이름 X 수입이 80%가 스타링크 사업에서 나오네요. 구독료하고 장비 판매 임대료 같은 걸 가지고 20%가 이제 정부의 여러분들 위성 발사 대형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 스타링크 구독료가 71.76%, 장비 판매가 13억 불, 나사 그다음 다른 회사를 위해 가지고 위성을 발사해 주는 겁니다. 25억 달러. 스타링크 수익이 한 80%를 차지하네요. 이 가격 정책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월 구독료가 120에 150달러고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좀 싸네요. 30에서 50달러. 120불에 150불 정도 받아가지고 뭐 150억 불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죠. 복제의 달인. 한국은 좀 깝깝하죠. 프리덤 K라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방송을 준비하는 거가 8시간 9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방송을 준비하면 밖에서 데모도 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무슨 내가 무슨 뭐 로봇도 아니고 고맙게 해주면 그냥 그게 권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니까 고생 꽤나 좀 해보세요.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가 무슨 누구 집 애 이름인 줄 압니까?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려면 8시간 9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뭘 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름은 프리덤 K라 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무슨 댓글을 남길 때는 흔적을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 준비하는데 이름 8시간 9시간이 걸리는데 어디 놔돌아다닐 거예요. 자, 하여튼 무례하기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칠고.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죠. 딥시크가 5월 30일 날 R1을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추가 공개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여러분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 AI사의 O3 구글의 제미나이 2.5의 성능에 근접하는 그런 신모델을 발표를 했다. 딥시크가 복잡한 추론 작업에서 오픈 AI의 O3와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됐다. 이게 5월 29일 보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톱 기사.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게 또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은 거예요. 중국의 딥시크 R1 모델이 최신 버전 훈련을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복제한 듯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 이름 특징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를 이용해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제미나이 2.5에 질문을 던져가 생산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 가지고 딥시크와 R1 모델을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내용을 여기에 정통한 샘 패치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네요. 샘 패치라는 분이.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한 것 같다. 여러분 그냥 다른 유튜브 방송 같으면은 딥시크가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상을 진보를 못할 겁니다. 그게 신문기사 수준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이 다른 데하고 이런 차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보실 테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무리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왜 정신이 나간 줄 하면은 그렇게 이런 논평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 기자들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딥시크 최신 모델의 사고 과정이 마치 제미나의 사고 과정을 복제한 듯하다. 이거는 보도니까. 이거는 그냥 보도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번에도 중국 애들이 뺏겼네. 뭐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여기 보시죠. 똑같은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가 하니까 2025년 12월 달하고 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뭔가 하니까 딥시크의 초기 모델이 오픈 AI사의 모델을 정류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정류라는 것이 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큰 모델을 작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 여러분들 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소형 모델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자기 회사 거니까 중국의 여러분들 딥시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오픈 AI 모델을 큰 모델을 사용해가 자기 모델을 여러분들 훈련한 겁니다. 중국 사람의 특유의 여러분들 특징이 뭔가 하니까 카피하는 겁니다. 카피, 복제, 모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초에 오픈 AI는 정류 기법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정류는 대규모 모델 고성능 AI 출력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형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회사가 초기 모델 큰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작은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은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류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에 딥시크 V3가 자신을 챗GPT라고 지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오픈 AI 채팅 로그를 훈련 데이터를 사용했던 의혹이 일었다. 정류기법. 정류기법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으로 따지면 제조기술을 훔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정류기법은 기존의 상업 모델을 그대로 흉내내건 해당 모델의 출력으로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표면적으로 독자 모델을 표방하지만 다른 모델을 돌려서 자사 모델을 학습시킨 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중국 기업들이 예사롭게 하는 겁니다. 예사롭게 하는 거죠. 정류기법은 자사가 개발한 대형 모델을 기초로 해서 모델 경량화를 위해 작은 모델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표절, 일종의 표절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왜 다루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기사입니다. 기사. 한국 사람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 이런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때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걸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일본의 여러분들 엔진을 가져다가 그걸 해부해 가지고 역순으로 여러분들 카피해 나가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탁월합니다. 중국이. 중국의 복제 문화가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복제를 또 하나의 창조로 생각하는 겁니다. 창작으로. 제가 여러분들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과거에 중국의 한 대학을 갔을 때 중국은 이렇게 이제 선물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더군요. 대학 창립 50주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대학이나 관청에서 장인들이 이런 만든 그런 단상, 의자, 책상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의자를 보면서 과거 아주 오래된 그런 작품을 카피한 거죠. 카피. 수공예로.
카피한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이 사람들이 타고난 그런 복제 기술을 갖고 있구나. 복제의 일가를 이룰 뿐만 아니고 대단히 전문성을 갖고 있구나. 야, 이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겠구나. 중국만큼 싸게 만들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나는 전기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가전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복제 문화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수공의 전통과 기술 경성이란 것이 복제 자체가 문화인 겁니다. 독창성보다도 정밀함, 완벽한 모사 능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법적으로 여러분들 카피라든지 표절과 관련되지만 이 사람들 문화 속에 굉장히 깊게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도자기, 가구, 목공예, 비단 거의 모든 제품을 지금은 이제 뭐 전기청소기 뭐 가전제품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손기술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두터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거의 대부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반도체도 물론이고. 모방은 최고의 학습 방법이고 학습이나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정확히 뺏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창작보다는 모범이나 전통이나 선례를 개성하는 것이 미덕이다. 제조업에 엄청난 꽃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드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냥 보통 로봇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일을 너무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해화, 서예, 도자기, 목공예 등은 고대 명작을 재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김. 똑같습니다. 다이슨을 카피해가 뭡니까? 다다이슨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또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위조라기보다도 헌정 혹은 재창조로 간주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딥시크가 오픈 AI사 것을 정류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2.5란 최신 모델을 정류한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보고 AI 분야에서도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올 것 같다 이야기죠. 카피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충돌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지적 재산권 관점에 뺏기기를 표준이라 위조로 간주하는데 중국에서 비싸게 잘 만드는 능력 자체가 가치 있는 일로 간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석권할 수 있던 그런 중요한 이유가 문화적인 그런 전통이나 역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제조업에서도 지금도 여러분들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AI가 개인을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오픈 AI사를 보면 요 며칠 사이에 메모리를 대폭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켰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야기가 많이 떠져요. 챗GPT가 무료 사용자를 위한 메모리 기능을 강화하네. 지금까지는 지난 4월부터는 유료 사용자만 강화를 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무료 사용자까지 메모리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되는 것 같아 가지고 무료 사용자를 위해 메모리 개선 상황의 경량 버전을 저희들이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달에 실시되었던 유료 사용자 대상을 무료 대상자까지 확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오픈 AI와 접속해 가지고 챗봇 기능을 활성화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대부분 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다음에 다시 접촉하게 되면은 그 기능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전번에 했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 대화가 개설된다는 거지. 개인 맞춤형 조언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텍스트만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음성, 이미지 생성 기능까지 이런 다 내장이 되는 겁니다. 무료 사용자를 위해 메모리 개선 사항에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생성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오픈 AI의 메모리가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AI 에이전트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으로 간주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겠죠. 법률, 의료, 일정관리, 재무 투자. 그죠? 여러분들 근데 꼭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죠. 꼭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AI 슈퍼비서. 그죠? 화요일 날 이런 방송 드렸네요. 개인 맞춤형 조언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기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장기 메모리. 진짜 여러분들 개인에게 딱 적합한 그런 서비스를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그걸 여러분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엊그제 5월 29일 날 기사가 나왔네요. 마치 친숙하게 잘 아는 사람처럼 단골집에 들른 선술집에 여러분 들렀을 때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가 개인에 대한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개인을 정확히 기억하는 겁니다. 개인을. 초창기 AI 기술은 개인에 대한 메모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화된 솔루션 제공이 힘들었는데 메모리 기업들도 좋겠네요. 앞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들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네. 전부 다 개인 맞춤형 메모리가 필요할 테니까.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천재들이 전쟁이네요. 천재들. 이 무스타파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은 올해 구글의 딥마인드에 근무했던 아마 이 업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뛰어난 그런 엔지니어 같아요. 이란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아마 그런 조금 톱하고 권력 투쟁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큼하게 나오지 않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아마 창업한 회사가 인플렉션이라는 창업을 했을 겁니다.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초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죠.
이 무스타파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통찰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 메모리를 갖춘 AI가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게 2024년 11월 1일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AI 에이전트가 철저하게 개인에게 특화된 그런 조언이나 해법을 제공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다 아는 겁니다. AI가.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2024년 11월 1일 날 AI는 18개월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 그리고 2020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그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AI CEO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AI의 기억과 시각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텍스트, 육성, 이미지 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다는 거죠. AI는 사용자에 대해 학습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사용자가 보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연결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오픈 AI사의 움직임하고. 가장 여러분들 앞선 엔지니어 가운데 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과 오랜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AI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진짜 친구처럼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당신을 친구처럼 이해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연결이 되죠. 2020년 11월 1일 발언입니다. 2020년 11월 21일 날 한 인터뷰에서 발언한 겁니다. AI는 2025년까지 당신에 관해서 무한대의 메모리 기능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한대의 메모리 기능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당신만큼 AI가 당신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천재들의 통찰력을 배우는 겁니다.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무한한 메모리를 가진 제품의 개발을 위해 작업해 왔습니다. 2025년에 등장할 모델은 거의 무한대의 메모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AI 상호작용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며 결국 AI가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AI가 되는 거죠. 완전하게 개인에게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조건을. 메모리 기업들은 메모리가 이렇게 얼마나 앞으로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머리는 이거 보면서 야 삼성전자 그래도 많이 팔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02년 3월 20일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슐레이만이 창업한 회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인플렉션을. 전체를 다 CEO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연구진을 전부 다 인수해버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그만큼 업계 사정을 여러분 잘 알 테니까 기술 변화를 알 테니까 이미 지금부터 여러분들 1년 훨씬 전에 그 분야에 앞서 있는 여러분 스타트업 기업을 그냥 그대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MS가 인공지능 분야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을 인플렉션 창업자를 영입해버리면 회사를 사버린 겁니다. MS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인데 그대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감성적인 인간적인 AI를 목표로 2023년 6월에 창업했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이미 창업할 때
공동 창업자인 한 사람인 무스타파 술레이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AI CEO가 이미 구상한 것이 뭔가 하니까 친구처럼 동료처럼 비서처럼 아내처럼 자기를 잘 아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이러면 전부를 다 사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8,700억 주고 그냥 다 사버린 겁니다. 팀 전체를 다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돈벼락을 받았겠죠. 그 회사가 인플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개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 챗봇을 만드는 그런 전생에서 인플렉션 AI라는 것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냥 다 사버린 겁니다. 2023년도 AI 챗봇 스타트업 가운데 프리덤 낫 프리, 이전 낫 프리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왜 다물겠어요. 에?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무리한지. 어휴. 내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다 본인들이 선택한 건데. 고생들 해봐야 이제 뭐 고마움도 알고 정신들 차리겠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이야기죠. 이런 거 관심 없으면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 이제 이 사람 여러분들 이걸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앞섰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 5월 3일 기사인 겁니다.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AI 챗봇 출시. 이게 이런 뭔가 하니까 개인을 가장 잘 기억하는 AI인 겁니다. 개인을 잘 기억하는 AI. 이게 2024년 벌써 5월부터 여러분들 이런 구상을 갖고 여러분들 회사를 창업한 겁니다. 그 회사가 인플렉션인 겁니다. 그 회사가 여러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AI의 CEO인 슐레이만 CEO가 창업한 회사 2024년 5월 무렵에 창업한 회사가 인플렉션 AI가 벌써 그때 그걸 추구한 겁니다. 거기 이름들 이 분야의 대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렉션 AI는 챗 GPT 같은 챗 GPT가 2022년 12월에 나왔죠. AI 챗봇이지만 다른 모델과 달리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흔하니까 고마움을 못 느끼겠지만 이 통찰력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이 통찰력을 여러분 쫙 연결하니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2022년 12월에 오픈 AI 챗 GPT가 나왔을 때 이미 무스타파 술레이만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목표가 분명하게 인플렉션을 창업한 겁니다. 개인화된 메모리 기능을 갖고 친구처럼 동료처럼 아내처럼 비서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 챗봇 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그에 맞춰 상호 반응해 주는 대상을 원한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와 조언 등 상호작용을 위한 AI 모델. 그때 이제 이 인플렉션이라는 회사가 만든 모델 이름이 파이입니다. 파이. 파이는 단순하게 지식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인간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후속 질문을 하는 등 청취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쫙 연결해 놓으니까 그대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천재들 천재들. 메모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많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모델이나 서비스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잡이 없어지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얼마나 좀 나는 충격적이지는 않는데 얼마나 대단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대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림이 쫙 그리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몇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선거 문제 이야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우선 첫째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이야기죠. 새 정부가 출범한 거고 그래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예요.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그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깨끗하게.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은 이제 전체가 다 각자가 짊어져야 될 몫을 지고 가는 거다. 그리고 그걸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냥 내가 결정한 거고 사람은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 65세가 된 사람이 무슨 전투처럼 뭡니까 젊은 사람처럼 앞보에 선봉에 서가지고 5년 했으면 됐지 않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결되는 게 없는데 뭘 더 하냐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서 5년을 투자했으면 됐지 뭘 더 요구를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여기서 뭐 선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계속 나가는데 뭐 선거 때문에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내가 사는데 무슨 도와준 게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이 선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하고 내 이야기할 수 없는 거가. 개인이 그 사람이 집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야기죠. 여기는 프로페셔널로 만난 거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 정리한 걸 여러분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면 밝히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당신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저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든 아무나 입이 달려있다 이러면 떠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여기 와가지고 계속 뭐 그런 거 방송하는 데 가서 들으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나도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살아야죠. 5년간 했으면 됐지. 그 좁은 반도에 갇혀 가지고 그 이런 험한 일을 맨날 아침마다 이런 열받는 일을 이런 5년 했으면 됐지. 고마워해야지. 내보고 뭐 또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야,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됐죠. 5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금 얼마나 이렇게 생산적이에요. 오늘만 딱 이렇게 보더라도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 계획이라는 여러분들 안목이 넓어지냐 이야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짊어지고 가야 되냐 이야기죠. 그만큼 했으면 됐지. 세계가 늙고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